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기 옆에 있는 이영훈 세무사를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털어봅시다. 네, 이영훈 세무사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뭐 지금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뭐라는 거야? 뭐 그런 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네. 많이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요? 세무사 왜 됐어요? 시험에 붙었으니까 됐죠.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시험을 붙었으니까 됐지만 시험을 보기로 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많죠. 굉장히 많죠. 일단은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원래는 이제 과는 이제 경영학과를 갔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바로 취업을 하는 것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런 게 뭐 좋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뭔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네. 어떤 직장 말고 직업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좀 노하우나 뭐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만일에 제가 법대를 갔으면 사실 갔을 거예요. 붙을 때까지. 그런데 네. 뭐 경영학과를 가게 된 계기는 경영학과에서 들을 수 있는 뭐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가회를 잠깐 했었는데 가회해 주신 형이 경영학과였어요. 네. 또 회계 공부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나는 경영학과 가야겠다, 네. 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경영학과를 갔고, 네. 전공이 회계거든요. 그래서 네. 회계를 하다 보니까 뭐 회계학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다 하는데, 네. 실제로 수험생활 할 때는 이제 회계사 공부도 같이 하고 세무사 공부도 같이 했죠.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니까. 근데 이제 세무사를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빨리 붙었고, 사실 하나를 붙으면 네. 공부를 할 힘이 안 생겨요, 사실. 그래서 전 그 즉시 그냥 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해서 세무사가 되었죠. 어쩌다 보니. 네. 원래 회계사를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회계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끈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요? 끈기가 없어서. 일은 빨리 하죠, 끈기가 떨어지기 전에. 네. 근데 지금 해주신 얘기 외에 좀 듣다 보니까 네. 좀 궁금한 게 네. 그 과외 해주셨다는 형 있잖아요. 네.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회계법인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연락을 하시는 사이는 아니고. 이미 뭐 진작에 잘 살고 네. 계시겠죠, 네. 형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은 되기 싫다, 뭔가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좀 꿈이 컸던 것 같아요. 그쵸? 물 이제 못 꾸면 모든 걸 다 담지를 못했죠. 네. 우리 이영훈 세무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다 있죠. 네. 그럼. 근데 지금 이영훈 세무사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세무사가 하는 루트대로 저는 개업을 한 세무사고, 이영훈 세무사는 지금 저 여의도 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금융권으로 좀 진출을 했는지 제가 이 부분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니까 저는 그래? 잘 가라 했는데 네. 좀 궁금해지네요. 딱히 어떤 큰 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하는 루트대로 수습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세무법인에서 계속 근무세무사로서 근무를 하고, 또 몇 년 지난 후에는 세무사님처럼 등록을 하고 개업 형식을 띄었죠. 그래서 네. 근무를 좀 더 하다가 뭔가 또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는 네.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러고 있는 와중에 큰 그림이 있었다. 그럼 그때부터 그림 그렸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모 금융회사에서 네. 이제 세무사를 채용을 한다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죠.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 세무사님들, 특히 이제 뭐 개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때 계속 있었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다른 측면에서 뭐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좀 더 뭐 금융시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내 사무실로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바로 붙어서 네. 금융권에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험 기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세무사 시험에 그냥 합격을 했고.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도 술 먹었습니다.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도 술 먹었습니다. 뭐 금융권도 가기 힘들다는 그 금융권도 그냥 뭐 네. 어렵지 않게 그냥 가셨네요. 뭐 공교롭게 그렇긴 했는데 네. 장난이고, 네. 사실은 수험생분들이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담으로 방금 조금 네. 전에 네.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험 기간 중에 음주를 아예 안 하셨다고. 네, 그렇죠. 진짜 사실인가요, 근데? 네, 진짜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도 술 먹었거든요, 진짜.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기 네. 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네. 그래서 네. 술을 마실 수가 없었죠.
근데 뭐 저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네. 뭐 금융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금융권에서 세무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몇 배 이상 더 채용하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세무사가 붙고 그 다음에 나는 금융권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금융권에서 세무사님들을 계속 모셔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아마 제가 이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실력이 있으니까 다 금방 붙는 거겠죠. 누구든. 네. 네. 그러면 네.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는 뭐 세무사를 준비하거나 네.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금융권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께서 금융권 얘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 금융권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금융권은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럼 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뭐 겪으셨던 일 중에서 뭐 장점도 있을 거고 뭐 단점도 있을 거고 장점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네. 네. 좀 얘기해 줘봐요 그래도. 참 이게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어려운데 네. 사실은 이 금융권에 있으시면 네. 대부분 세무사님들은 뭐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이제 세무법인이든 뭐 개인 사무소를 하시든 뭐 회계법인이든 이쪽에 있으시면 물론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금융권도 세무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은 마찬가지예요. 상담 마찬가지인데 다만 차이점은 일선 그 세무사님들처럼 직접 신고 업무 자체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다면 뭐 금융권은 그런 걸 하지 않죠. 또 뭐 다만 그런 점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디테일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고객들이라는 게 정말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오고 네.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실제로 면대면을 접할 기회가 많고 네. 상대적으로 네. 소위 말하는 자산가분들을 실제적으로 좀 많이 만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상담을 예. 하시면 네. 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재산이 있으시니까 네.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네. 분명히 거래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 네. 있으시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찾아와서 또 이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좀 그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요. 세무사님들이 아니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저요? 이미 네. 이제 그 상담을 오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있는 관리를 해주는 네, 세무사가 네.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그쪽에서도 상담을 한번 하시고 오셨을 확률이 좀 높지 않아요? 거의 100%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네. 상담하실 때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사실은 네.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도 많고 네. 이미 답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고 네. 소위 말하는 빠꾸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지식이 많으시고 또 자산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세세한 숫자에 더 민감하시고 네. 또 뭔가 명확히 다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사실. 네. 네, 저 눈 밑에 시커먼 거 안 보여요, 이거? 뭐 저한테도 요즘에 힘들다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다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네. 있는데 그렇죠. 장단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사실 네.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루즈해질 수 있는 뭐 분야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더 네. 디테일한 공부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스스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네. 보다 더 넓어지는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좀 똑똑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금융권 빨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 보통 세무사들은 네. 뭐 종합부동산세나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세목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지돼서 네. 나오는 세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심이 사실 개업 세무사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고액자산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분들 대상으로 또 상담해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또 많아지시고 뭐 그런 부분은 네. 있죠. 그래서 금융권은 확실히 뭐 개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할 일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죠, 사실은. 그렇죠. 뭐 법인 소득은 거의 없고 다 상속 징역 그런 부분에 네. 이제 양도. 집중되어 있기도 한데 네.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질의를 받고 실제로 뭐 계산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예상되는 세액 자체를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절세를 위한 어떤 방법을 같이 구상해 보기도 하는데 네. 종합부동산세 말고도 우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네. 그런 업무를 물론 일선 세무사님들이 다 하시지만 모든 세무사님들이 그 업무를 해보시지는 않으셨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일단 금융권에 있으신 세무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생각을 다 하시고 있고 공부를 다 하시고 있고 바로 이제 개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 부분들은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좀 나중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좀 네. 많이 공개를 좀 해주세요. 맨입으로는 안 되고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그렇죠. 네. 저희가 10만 달성하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네. 뭐 단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내 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점이 되겠네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죠. 네. 세무사님 출근 평소에 몇 시 하시죠? 저는 9시 그래서 10시? 9시 반 정도? 저는 7시면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자연스럽게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아 그쵸. 금융권 좀 출근이 빠르죠. 장점입니다. 네. 장점이에요. 회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저는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회사 좋아요. 네. 네.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 단점 말씀드릴까요? 아무거나.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단점을 말해야지 않았나? 네. 네. 그 외엔 뭐 힘든 건 없다. 뭐 많은데 네. 뭐 제가 푸념하는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 사실 급여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급여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뭐 회사원들도 네.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보다는 금융권이 급여가 많은 연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세무사들도 전문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세무사들은 정말 잘 버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잘 네. 버시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네.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저 금융권에 계신 전문직 분들은 급여가 좀 그래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러겠죠. 네. 네. 좀 그런 건 좀 공개하시기가 아. 좀 곤란하신가요? 금액을 뭐 말씀드릴 필요는 별로 없고 왜냐면 다 아는 부분이고 해서 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네. 이제 세무사 자격증 가지고 일반 대기업이나 혹은 뭐 중견기업이나 뭐 그냥 기업이나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뭐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뭐 한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치면. 네. 네, 뭐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뭐 대략 금액은 나오겠죠. 네. 네. 아.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의 앞으로의 좀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저의 진로요? 네. 네. 뭐 금융권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그걸 네. 토대로 해서 뭐 세무사로서 네. 이제 뭐 개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희 큰 그림을 좀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영훈 세무사는 계획이 있구나 하니까. 계획은 늘 바뀌는데요. 네. 현재는 뭐 전 지금 생활에 만족은 하고 있고, 네. 근데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뭐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세무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옆에 세무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실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 그분들이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양도세 안순남 세무사님처럼 양도세 부분에 탁월하게 이제 네. 압도적으로 실력이 있고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실력이 있으시지만 이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유명세가 있으신 네, 분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도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영훈 세무사님이 좀 잘 하신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작은 꿈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제가 조금 몸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또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만들 예정인데 네. 그건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예, 이영훈 세무사님이 제가 혼자 하고 있던 저희 채널에 합류를 해주신 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합류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면 네. 이영훈 세무사님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도 되죠? 기대는 혼자만 하시고. 네, 기대가 큰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 사실 뭐 저한테도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예. 앞으로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게 될 직업 상위권에 세무사가 있더라고요. 네. I told you.
You die for that.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저도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제 네. 주변에서도 네. 야 세무사 없어진다는데 너는 괜찮냐 뭐 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나오고 나서 네. 서점에 갔더니 네. 뭐 4차 산업시대의 뭐 전문직의 뭐 전망인가 뭐 그런 책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사서 좀 읽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장난이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이 거의 매달 바뀌잖아요. 지금 거의 몇 년 전부터. 원래는 매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정권 요즘 바뀌고 나서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정말 네. 뭐 1년에 막 두세 번 정도 계속 뭐 무슨 대책 해가지고 뭐 한 20번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도세를 포기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기사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양포 세무사 이런 거 네,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네. 양도세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세무사인데 그걸 포기한다, 네. 오죽하면 뭐 이런 이제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겠느냐만 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점들이 많죠. 사실은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고 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만큼 실력 있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세무사를 만나냐에 따라 세액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같은 그렇죠. 내용 가지고도 네, 맞아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필요를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상속 징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개척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면 열심히만 하시면 정말 본인이 원했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입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올 테니까 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앞으로 세무사 시장을 보는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뭐 물론 블루오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은 물론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활발한 세무사님들은 많이 있거든요. 젊고 네. 유능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네. 음식점도 너무나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잖아요. 네. 네. 세무사도 네. 점점 뭐 세무사가 많아지고 네. 어려워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진로를 개척을 하면 네. 또 그 세무사는 잘 나갈 거고. 그럼요. 네. 네. 본인 다 하기에 딸려 있긴 한데 네. 우리 채널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본인 때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열심히 할게요. 네.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세무사님 또 뭐 네.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 네. 뭐 구독자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수험생 또는 뭐 수험생, 세무사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실까요? 원래 기사를 보니까 70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700명 작년부터 그래요? 네, 700명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보시는 분들은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네. 일단은 세무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시험이 정말 옛날 과거와는 다르게 뭐 인생이 바뀐다거나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시험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정도 들어가 있을 뿐이긴 한데 그 한 줄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볼까 말고 열심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볼만 하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영훈 세무사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진지했습니다. 네.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뭐 세법 외에도 가끔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무리 하시죠. 네. 지금까지 세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